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정보 처리 및 활용 실무를 같이 하게 된 유승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 처리 및 활용 실무는 대부분 학생들이 요 자격증을 준비한 학생들이 좀 듣고 있는 이런 과목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대부분 엑셀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엑셀 이외에는 워드프레스, 즉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또 중심으로 하고요. 또 PPT를 조금 또 부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엑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 과제를 하거나 여러가지 수업을 하고 할 때는 그리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죠. 엑셀이. 그렇죠? 그렇지만 직장에 가면은 이 엑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로 가지고 회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짜야 될 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통계도 이따금씩 또 한 번씩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엑셀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보통 보면 한글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학교 내나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는 한글을 많이 쓰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외국과 교신하고 할 때는 한글을 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에 이 한글은 그 공통적인 편집기가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PPT인데요. PPT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과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여러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PPT를 만들 수가 있는 좋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PPT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한 학생들은 또 부가적으로 나름대로 이번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자격증 준비를 위한 그런 어떤 보충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네요. 전적으로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 이 과목을 듣는다면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과목 오늘은 엑셀을 시작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아주 어드밴스드 된 학생들도 있지만 엑셀을 그렇게 우리가 한글만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PPT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하고 있죠. 그렇지만 엑셀은 또 그만큼 접한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엑셀을 아주 기본부터 찬찬히 어떻게 보면은 자격시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본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에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파일을 열고 그 다음 저장하고
뭐 하는 것들이죠. 그죠? 열 때는 보통 보면은 파일을 이렇게 열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었던 파일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은 그죠? 바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 같은 경우에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암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좀 기밀을 요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암호를 설정할 수 있고 또 편집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암호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공개도 조금 비공개로 하고 싶고 또 그 문서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죠. 공람하거나 공유하는데 근데 일일이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면 그거를 일일이 편집이 됐는가 편집을 누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설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제 암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암호를 이렇게 푸는 경우죠. 그죠? 암호를 풉니다. 그죠? 그 다음에 쓰기도 이제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그럼 암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죠. 그죠? 저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봅시다. 자,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할 때 여기 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도구 부분에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있고 웹 옵션, 일반 옵션, 그림 압축 이제 이런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일반 옵션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암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암호, 그죠? 그 다음에 쓰기 암호.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읽기 암호나 쓰기 암호를 넣고, 여기에 확인을 이렇게 하면은, 이 암호는, 이것을 읽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암호가 무엇입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암호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죠? 저장을 하면서 일반 옵션 다시 가서 이 암호를 일단 지워줍니다. 자, 뭐 열기 암호를 지우고 싶다. 열기 암호는 누구든지 열 수 있는데 쓰기 암호만 넣어두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열기 암호가 이제 지워지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모든 걸 갖다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랙티스를 다시 합니다. 그죠? 자,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한 것을 다시 자, 다음은 텍스트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면 텍스트 입력
연습이라고 이제 얘를 치고 보면 여러분들 요 쉘에 우리가 보통 이제 요 경우에 밑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행이라 그러고요. 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요것을 열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행, 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요거를 이제 row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colum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지금 요거는 요 텍스트가 두 개의 셀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F 위에서부터 F 그 다음에 3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F3에 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요 안에 그러면 요 F라는 텍스트 안에 완전히 넣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중간쯤에 F와 G 사이에 커스를 대고 커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십자가가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하나의 쉘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십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제 이걸 보면 텍스트가 하나의 쉘에 들어갔을 때는 요 쉘이 늘어나긴 늘어났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셀과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쉘의 크기가 차이가 안 나게 하면서 이 글자를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역시 요 입력된 부분에 컷을 갖다 둡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작지만 요 부분에 많은 글자를 넣고 싶을 때는 쉘을 그냥 요 위에 부분, 그죠? 요 위에 부분에 있는 여기에 글자를 넣으면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조금 왜 이러나? 자, 여기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보이죠? 그죠? 요 안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쳐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 부분에, 여기 컷에서 바로 이렇게 한번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고 싶다. 그죠? 그거 하려면 F2를 누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요 컷을 갖다 대고, F2를 누르면 이제, 여기 요 전체 길이가, 요 공간에서, 안에 있는 시트 안의 공간에서 얼마 정도를 촬영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길다. 그죠? 이제 길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거를, 한 입력 정도에서 또는 R 정도에서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리려면은, 커스를 입력한 쉘에 두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쉘 서식이란 부분이 나오죠. 그럼 쉘 서식이 조금 내려서 그런데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쉘 서식 중에 맞춤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쉘 서식 요 옵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하죠. 그죠? 텍스트 줄바꿈을 우선 클릭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요 안에 하나의 이제 그 길이는 같죠. 그죠? 길이는 같은 요 안에 텍스트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그러면 여기서 다른 또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죠. 셀스식에 다시 가서 텍스트 줄바꿈을 두고 쉘의 맞춤이라는 옵션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렇죠.
쉘의 맞춤이라는 옵션을 하니까 줄바꿈을 생략하고 글자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죠? 글자는 굉장히 작아졌지만 어떻겠습니까? 요 쉘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바로 요 안에서 글자의 크기가 변하면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텍스트 연습이다 라고 쉘에 넣었습니다. 자, 이 쉘에 넣으니까 우선 이거를 요 쉘 안에 G 쉘 안에 그대로 다 넣으려면 요 G와 H 사이의 이 경계선에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십자가 이 화살표 이 커서가 십자가가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해주면 글자의 크기에 맞게, 글자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에 맞게 이 쉘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옆에 이웃하는 이 쉘과 내가 입력한 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있죠. 자, 그러면 크기를 같게 하면서 텍스트 연습이라는 자기가 필요한 이 글자를 넣으려고 한다. 요 셀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나요? 요것은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럼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쉘 서식으로 가서 이번에는 옵션 중에 쉘의 맞춤이라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셀의 맞춤이 되어 있었죠. 자, 셀의 맞춤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잠깐만요. 자, 아까 내가 좀 잘못했네요. 요거를 줄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해볼게요. 안 줄여놓고 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 맞춤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요 큰, 이 H하고 H가 G나 이웃하는 I하고의 크기를 같게 하면서 이 글자를 다 수용하게 하려면은 쉘 서식에 가서 쉘에 맞춤을 하고 클릭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글자가 작아지죠. 자기가 원래 했던 것보다 글자가 작아지지만 쉘의 크기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글자가 이 쉘의 크기에 맞추게 줄어든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갖다가 한번 이제 11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떤 경우였냐 하면은, 물론 이렇게 클릭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근데 글자가, 어이구, 배터리가 지금 없네. 그러면 잠깐만, 배터리가 없다는데 사인이 와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합니다. 텍스트 맞춤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많이 왔죠. 그죠? 그래도 여기 넣어야 된다 했을 때는 클릭하고, 뒤에 쉘 서식을 보고, 요번에는 뭐냐면, 텍스트 줄바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줄이 바뀌어 적정한 게 기존의 이 쉘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글자가 크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쉘에 맞춤을 하면은 글자의 크기가 바뀌지만 텍스트 줄바꿈으로 바꾼다면은 글자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밑으로 줄바꿈이 되니까 이 행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셀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텍스트 줄바꿈 말고 쉘의 맞춤으로 합시다. 그럼 쉘의 맞춤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아주 작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 무슨 글자가 있긴 있는데 요게 클릭하면은 요 위에 요 글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할 때 쉘에 맞게, 그죠? 쉘에 맞게 텍스트 줄 바꿈, 그죠? 그 다음에 글자를 갖다가 다 넣고 싶다 했을 때는 글자를 더 여기 요 경계를 클릭하면은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쉘과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죠?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요 보면은 지금 텍스트 맞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으로 가 있지 않죠. 그럼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 맞춤이 이제 가로, 세로가 있는데 가로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죠? 이제 가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로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로 하면은 가운데로 글자가 이 쉘의 가운데로 가네요. 그죠?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행김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로는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세로는 이제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서 중간에 간다는 거죠. 중간에 맞춰진다는 거고, 가로는 요 사이에서 중간에 맞춰진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가운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었다. 들여쓰기란 것은 이 좌측에서 예를 든다면 한번 올려보죠.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들여쓰기는 이만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들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들여쓰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이거는 다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리려면은 요쪽에 있는 화살표를 좌측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한번 아까 앞에 했던 거 좌측으로 하면 이전에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도구 모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은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가서 막 여기 다 가가지고 보면서 그죠?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셀 서식으로 가서 한번 다른 기능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가면 여기 이제 글자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요걸 요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 뭐가 어떤 게 있는지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죠? 텍스트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 각도만큼 텍스트가 기울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요거는 쉘마다 그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쉘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여기 한번 보세요. 텍스트의 방향.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조금 전에 텍스트 방향대로 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크게
변화가 이제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마이너스 90도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그러니까 텍스트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죠? 다시 올려놓고.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이렇게 변하니까 텍스트가 바로 되네요. 그죠? 바로 내려오면서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텍스트를 클릭을 해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텍스트가 원래 텍스트가 썼던 데서 각도만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텍스트를 직각으로 놓으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 읽기를 하고 싶다, 아래로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죠?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면 바로 텍스트가 바로 읽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스스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 시간을 제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고 하면 연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합니다. 자, 연습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력 부분입니다. 데이터 입력에서 우리가 이제 쉘의 맞춤, 그죠? 그 다음에 쉘의 줄 바꾸기, 그죠? 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쉘의 맞춤, 쉘의 줄 바꾸기, 그죠? 그렇게 해보고, 또 이제 들어가서 텍스트 방향, 그죠? 요거는 쉘의 쉘을 하기 위해서는 쉘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는데 마우스를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입력한 쉘, 그걸 클릭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죠? 그래서 쉘 서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쉘의 맞춤도 해보고 텍스트 줄바꿈도 해보고, 그죠? 쉘의 맞춤, 텍스트 줄바꿈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를 갖다가 가운데를 해서, 그죠? 한번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요. 세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보세요. 세로는 이제 요런 경우에, 이렇게 긴 경우에 여기 중간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세로에서 가운데란 것은 긴 것에 중간을 맞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 병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방향, 그죠? 방향은 뭐 예를 든다면 텍스트 방향은 여기가 지금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텍스트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거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텍스트 방향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 중에 이렇게 바로 위에서 밑으로 쓰기를, 세로 쓰기를 하는 것 같이 정리를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쉘 서식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정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지금부터 합니다. 아시겠죠? 이 연습을 위해서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5분 후에 이 부분을 연습하고 저 다시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자, 연습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걸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쉘을 갖다가 합치는 겁니다. 쉘 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글자가 저는 이제 요 쉘하고 요 쉘하고 두 개를 하나의 쉘로 쓸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요 두 개에다가 모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격이 있죠. 그러니까 남, 그 다음에 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위에다가 성별이라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남과 여는 분리가 돼야 되겠지만 성별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건 중간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요것을 쉘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를 여기는 지금 엑셀에서의 쉘은 우리가 편집을 하고 워딩을 할 때는 점선으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쇄를 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선을 만드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부분 우리가 선을 만들고자 글자 요 사이에 여기 지금 보면 요선이 다 있잖아요. 요걸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살 부분만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누른다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그죠?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테두리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테두리에서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해도 되고 하나씩.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밑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밑에만 할 경우 같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또 괜히 하나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좀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른 테두리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굵은 상자 테두리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굵은 상자 테두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가운데는 지금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고 빨리 하려면 테두리로 가서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다른 테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테두리 옵션, 이것도 아까 우리가 하던,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맞춤을 했잖아요. 맞춤. 같이 쉘 서식으로 하면은 다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테두리로 가는 거죠. 온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테두리들이 나와 있는데 테두리가 없음도 있고 없으면 없어지죠.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조금 이번에 이거 좀 까맣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까맣게 하죠. 까맣게 하는 부분도 위와 아래만 하고 싶다 하면 여기만 클릭을 해줍니다. 밑에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클릭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위와 아래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죠. 요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운데도 하나 더 해주고 싶다 하면 다시 이걸 클릭을 합니다. 요 부분 선이 만들어져야 할 부분 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쉘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가운데도 한번 해봐. 가운데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부분이 요 성명은 가운데로 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쉘과 요 쉘을 갖다가 병합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우클릭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쉘 서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맞춤에 가는 겁니다. 맞춤에 가서 여기 있는 쉘 병합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쉘 병합을 클릭을 하면은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자, 이제 요 두 가지는 요 두 쉘은 병합이 하나의 쉘로 병합이 된 거죠. 하나의 쉘로 병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것을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해서 글자를 맞추면죠. 글자는 가로, 즉 요 부분을 우리 가로 부분이라 하죠. 자, 요 부분에서 중간,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이 되겠나요? 여기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글자를 두 개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로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죠?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어떤 두 부분을 공통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야 될 부분에는 성별이란 것은 중간에 해서 다시 가운데를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남자, 여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남자, 여자인데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아까 어디로 갔죠? 쉘 서식으로 가도 되고 바로 쉘 서식이 바로 여기 있는 테두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테두리로 간다면 다른 테두리로 가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끄면 되는데 중간이 너무 세다. 그러면 다시 선을 선택을 합니다. 중간에는 조금 약한 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선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중간에 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쉘 병합이 되겠네요. 그죠? 쉘 병합이다. 자, 쉘 병합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은 이제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문서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서 저장할 때,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서 저장 시 개인정보 속성을 제거하는 법을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문서를 저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를 저장을 하려고 딱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문서를 저장을 하려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 글을 누가 썼고 뭐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정보들이 수정한 날짜 뭐 이런 거는 나오죠. 근데 마지막으로 수정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없애고 싶다. 그죠? 없앨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서류를 갖다가 내던가 근데 제가 뭐 서류를 조금 일찍 했는데 어제 맞췄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선의의 어떤 거짓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또는 제가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남이 했는데 제가 했는데요 또는 남이 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반대의 경우라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이 문서에 정보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과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부분. 뭐 새로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정보 부분으로 가서 보면 이제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마지막으로 작업 수정한 날짜 뭐 이런 게 여기 사실은 요것만 볼 줄 안다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을 이제 없애는 방법이죠. 없애는 방법은 통합문서 검사에 가서 문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확인을 보면 문서 검사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개인 정보를 검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요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클릭을 해주면 나중에 복원할 수 없는 데이터가 문서 검사로 인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저장해야 합니다. 자, 지금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를 누릅니다. 아니요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죠?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에 관한 거는 문서 속성 및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에서 우리 요것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놓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문서 속성 및 요 부분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없어져 버리면 다시 닫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요 정보가 나중에 저장을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서를 계속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문서를 작성하다가 문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컴퓨터가 전원이 다 된다든지, 그죠? 갑작스럽게 셧다운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요것을 일정한 시간마다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일정한 시간마다 저장을 할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그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저장 탭에 가서 옵션에 갑니다. 그죠? 옵션에 가서 보통 여기 저장을 클릭하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 해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한 10분 단위로 해도 되고, 뭐, 이건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걸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비활성화 시켜주고, 저장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파일을, 자동 복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바꾸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 시간을 우리가 파일이 굉장히 큰 파일 같은 경우는 100, 200,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런 파일을 너무 종종 시간이 짧게 자동 저장하는 이 옵션을 해 놓으면 컴퓨터가 커서가 잘 클릭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걸 10분마다 저장할 때 엄청난 양의 어떤 CPU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그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아주 대용량의 파일을 불러와서 읽는데 문제가 있다, 뭐 좀 작성하거나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요 시간을 느리든지 아니면 자동 정보 복구 저장 기간을 아예 조금 설정하지 않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면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어떤 문서에는 항상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서에 있는 자동 복구, 자동 저장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지금 합니다. 아시겠죠?